말씀드릴 거는 굉장히 영양가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하면서 이제 책 쓰려고 하나하나 이제 자료를 모아가는 과정이에요. 전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애들 우리 직원들 교육한다고 한 3, 4년 막 써놨거든요. 막 써놨는데 지금 보면은 또 이제 막 수정하다 보니까 자료를 내오지는 못하고 이제 어느 머릿속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것들을 이런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잡아나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실무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뭐 다른 게 없어요. 돈 버는 거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돈 잘 벌 수 있습니까 이거. 그 다음에 돈 잘 벌려니까 상품 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교육 4개를 그냥 테마를 그냥 잡아버렸어요. 그 안에 주제들이 소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펼쳐질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 있죠? 진짜 사이즈 키우는 게? 쭉 끌면 있어. 서식에 이게 72가 나와야 가까이 계시죠? 이 정도면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네. 그리고 뭐 자료 달라고 그러면 드릴게요. 좀 더 정리해가지고. 혼자 한번 제가 이야기를 좀 만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지금 경력이나 뭐 어떻게 되세요?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홈인테리어 관련 제품들을 하고 있고요. 가구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가구를 주로 이제 소실하고 종합물하고 이제 주력으로 판매하다가 이쪽에 제품들이 이제 뭐 인테리어 제품이나 생활 제품이 많으니까 좀 저희가 소싱을 해가지고 좀 판매를 하려고 좀 해서 좀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요? 들어보신 거구나. 전에 뵀는데 지금 어느 정도 뭐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근데 회사 나와서 네. 수출하다가 네. 그만둬서 네. 지금 뭐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준비 중이세요? 네. 집에서 하실 때요? 그거는 이제 결정해보고 나와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또 제가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오픈마켓으로 월 매출 1억을 목표를 세우는 전략은 아마 지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어떤 가게를 가져가지고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프랜차이즈 우리가 잘 아는 프랜차이즈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내가 살아왔던 거와 다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출 1억을 올리면은 월 매출 1억이면은 뭐 정상적인 마진을 30%로 봅니다. 30%로 보면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약 3천이 된다 월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희 도메토피아는 마진율을 35% 평균 마진율을 35%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기본 매출 100억이라고 그러면 35억을 제가 지금 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근데 장사해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매출 대비 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출이 그냥 1억을 내는 사람 한 달에 1,000만 원 내는 사람은 한 경비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든다면 경비가 100만 원, 200만 원 든다면 1억 내는 사람은 아무래도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들게 되는 게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1억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러면 월 한 3천만 원 정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비용을 이렇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러면은 1억이라는 매출은 엄청난 매출이 되죠. 내가 한 2천만 원씩만이라도 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건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간단한 공식도 있고요. 그 공식이 어디서 가르쳐주는 공식이 아니라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제가 뭐 정치인이 되어버렸지만 그 이명박 전 기업인으로 있을 때 저하고 2년도 있습니다. 기업인으로서 저는 까마득한 거고 그분은 상임 고문이사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저희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이제 저녁을 사고 뭐 쇼도 보여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업을 말년할 때 러시아 쪽에서 사업을 주로 많이 했거든요. 러시아 쪽에 그 왕회장을 모시고 많이 다녔는데 이것도 하면은 돈, 이것도 하면 돈, 이것도 하면 돈, 이거 하면 1조, 이거 하면 5천억, 이거 하면 2조 원. 우리나라는 있는 할 수 있는데 정치가 이러니까 가서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파면 얼마, 여기 파면 얼마, 여기 설득 놓으면 얼마, 여기 차 얼마 가져오면 얼마 다 보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저는 그때는 일단 그 문구에 대해서 별 의미를 가지지 않았는데 요새 근래 친구들 중에 이제 뭐 40대 중반 이제 다 돼가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나옵니다. 슬슬 할 일이 없어서 지금 뭘 찾아다닌다. 상황이 그걸 바뀌더라고요. 기존에 하던 일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단계가 왔는데 뭘 하면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 뭐 2억 들여가지고 참은 못 하겠더라고요. 여기 밑에 식당 하려고 했더니 권리금 1억에다가 보증금 1억에다가 이것저것 하면은 3억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안 하면 또 미래가 불투명하고 될지 안 될지도 몰라 버리고 그러는데 저는 한 친구한테 그럽니다. 네가 하던 거에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수입해 줄 테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거 해라. 그거 이렇게 하면 월 1,000원 그냥 본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장 조사해가지고 그거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단 그 친구의 마음의 준비만 남았습니다. 사업은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은 물건을 수입해서 그 친구가 이제 냉동 분야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회사의 팀장입니다. 청와대 들어가서 냉동하고 경수로 할 때 북한에 가서 하고 러시아에 우리나라 진출하면 거기 가서 하고 그다음에 중국 상해 제일 큰 병원에 영안실을 지가 다 가서 이제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리비아 전쟁 나기 전에 가가지고 하다가 전쟁 나기 한 달 전에 도망 나오고 뭐 이 정도였으니까 그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자기가 팀장으로 맡아서 했는데 그 냉동에 50 넘어가면 못한다네요. 힘들어가지고요. 그리고 하는 사람들도 잘 없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속품들을 전부 다 중국하고 일본에서 만드나 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샘플을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소비하는 샘플을 한 10몇 가지 가져왔길래 내가 중국 가서 공장 조사를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단가가 한 30%에서 40% 많게는 50%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공장만 연계해가지고 한국 들어오는데 세팅되는 한 1년여가 걸리는데 네가 이거를 제대로 팔겠다는 각오를 먼저 해야 된다. 좋은 물건 갖다 주면 뭐하냐. 제대로 못 팔고 땡땡이 까면 다 끝나는 거지. 쓸데없어지지. 저는 그거 가지고 성림개천에다가 쬐끄만한 뒷골목에다가 쬐끄만하게 가게 해놓고 창고는 어디 저기 뭐 하남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차 한 대만 있으면 납품하면은 저는 그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한 3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억에 10%면은 3천만 원, 그렇죠? 5%면 1,500만 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비즈니스라는 건 그렇습니다. 아실 거야 나이들이 있으니까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면은 뭐 300만 원 벌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가 잘 말로 하는 거면 500만 원 벌 수도 있는 거고 700만 원 벌 수도 있는 거고 아닌 게 아니라 노동으로 하는 건 정말 자기 딱 노가다 비용만 나오는 게 그게 그 뭐 셀러리맨의 현실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지금 컵 있지 않습니까? 이 컵만 사장님이 컵만 딱 100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5박스가 기본이니까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100종 50종 해가지고 50종을 취급하는 데도 없지만 그렇게 해야 경쟁력이 있으니까 50종을 5박스가 기본 단위로 해가지고 5, 25, 2,500개 2,500 상자 들어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컵 도매상이 됩니다. 그건 제가 이게 딱 세팅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는 것만 남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몇 년 동안 하면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컵으로 좀 판다라는 사람이 들기까지는 관록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첫 해에 매출 1억은 도달합니다. 도매를 하는데 왜 안 도달하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도매만 합니까? 도매토피에서 주장하는 거는 상품 생산부터 내가 컨트롤해라. 그리고 B2B를 반드시 해야 된다. B2C는 포인트가 너무 높게 되어 있어가지고 단가 경쟁력이 없다. 없으니까 B2B를 반드시 해야 살아남는다. 왜? 공장도 이제는 B2C를 하니까. 그러면은 B2B만 하라는 말인 게 아니라 B2B를 하면서 B2C는 필수다. 소매하면 50% 맛이 나잖아요. 비용만 올려놓고서 막 가만히 놔두면 주문 들어오는데 그걸 왜 안 해요? 내가 하죠. 그런데 그 많은 짜잘짜잘한 B2C 고객 중에 상당수는 B2B 고객이에요. 우리나라에. 자기 하나 먹으려고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트나 뭐 요새는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눈으로 보고 산다 이거죠. 일회성을 쓰려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파충 문화가 강하고 무슨 행사용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내가 컵만 다양하게 갖고 있고 샘플을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나한테 그냥 돈 들고 가서 가져간다. 옥션에서 오픈마켓에서는 사지 않습니다. 일례는 사죠. 아시죠? 그래서 내 쇼핑몰, 내 B2B 창고를 만들어 놓고 B2C에서 영업을 하면서 나는 내 포인트는 B2B가 아니라 어디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조 기반을 가지는 거예요. 제조 공급자가 되고 여기가 B2B라고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 다음 한 단계 더 올라가면 B2C입니다. 이 판매자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현재 말하는 DB 셀러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명명한 건데 DB 이제 셀러가 되겠죠. DB 셀러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료 가져다 이렇게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은 여기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포인트가 여기밖에 없죠. 그리고 B2B가 되면요. B2B를 할 수 있으면 이 포인트를 가지게 되죠. 그렇죠? 도매토피아하고 하게 되면은 요 제조의 요 부분까지 포인트가 낮아집니다. 즉 단가 경쟁력이 이만큼 확대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물건을 공급하기를 원할 때는 나는 뭔 마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 갖죠. 이 정도 갖고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양은 보통 뭐 몇백 단위로 움직이겠죠. 몇 100원 단위. 이거 하나 해봤자 1,200원짜리인데 1,200원 단위로 해가지고 600원을 버는 게 아니라 400단위, 뭐 기본 한 100, 한 20 정도씩 가져갑니다. 그 단위로 움직이니까 거기에 10%면 12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내가
B2C로 공급할 때 이 안에도 단계가 제가 많이 있다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그냥 굵직하게 세 단계로 본다면 B2C로 하게 된다면은 B2B일 때보다도 포인트가 좀 더 낮아지겠죠. 도메토피아에서 지금 강의하는 한 1년 정도까지는 B2B만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간단한데 알 수 있는데 말하면 혼란이 생기니까 이거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들거나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B2B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제조 기반을 갖는 겁니다. 제조를 내가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진 않죠. 삼성이 현대자동차의 대부분의 거는 현대에서 만들지 않죠. 만들 수가 없죠.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이라서 제가 이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내가 제조 기반을 갖는다는 거는 내가 공장에서 지금 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알고 내 물건을 어떻게 생산할지, 얼마에 생산할지, 몇 개를 어떻게 생산할 때 가장 낮은 가격에서 생산해서 B2B로 공급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곧 비즈니스맨이고 우리가 말하는 셀러입니다. B2B 셀러. 요게 도메토피가 주장하는 B2B 셀러인데 지금 DB 셀러들이 이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절대 갈 수가 없죠. 일단 중요한 건 그분들은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모르니까. 몰라서 상상하는 거는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는데 어떻게 상상을 하겠습니까? 근데 도메토피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B2B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 기반까지 갑니다. 여기서 과욕을 부려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넘어오겠죠. 그분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첫 번째 했던 분인데 가서 이제 막 해봐도 이게 답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반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갖고 있는 판매망이기 때문에 그 판매망을 강화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왜? 여기서 내 제조 기반을 반을 끼고 있으니까 도메토피아가 공급해 주니까 포기하게 되죠.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좋다. 중국에다 같은 무역회사를 차려가지고 우리가 같이 윈윈하자. 도메토피아가 집중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여러분이 나중에 무역을 해서 잘 만들 수 있는 분야가 있을 테니까 사장님이 컵을 했어. 컵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 내가 다른 컵 공장 안 가죠. 사장님 50까지 있는 거 일단 내가 봤죠. 그걸로 B2B 가면 그렇잖아요. 네. 그러므로 사장님 거는 물량이 커지고 이렇게 커지고 우리는 요만큼 떼가가지고 좀 그 데미지를 낮추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거까지 원하고 있는데 이런 거 얘기하면은 너무 먼 이야기고 허황된 이야기고 자 오늘은 월 매출 1억에 대해서만 그냥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다면은 월 매출 1억을 그럼 몇 달에 걸려서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은 몇 달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건 됩니다. 사장님이 컵 도매한 곳에서 일하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컵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도매토피아를 통해서 수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내가 봤을 때 한 1년 정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선을 다시 뚫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광고하는 기간입니다. 사장님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좀 고생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출 1억 정도 안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뭐 로또라든가 허황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내가 월 매출 수익은 둘째치고요. 그 총 수익의 순수익이 얼마나 할지 영업 이익은 제가 말씀드렸죠. 30%를 잡아야 된다. 근데 B2B를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B2B한테 공급하게 되면 한 12% 잡으면 됩니다. 12%. 그럼 1억이면 1,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다 남는 거예요. 대부분. 뭐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전화기하고 2분 하는 건데 실제로 그래요. 아니면 뭐 창고 하나 움직이는 건데 이제 뭐 작은 창고를 움직이든 도메토피아에 물류 관리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하나하나. 아까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시작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것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주말 할 나이도 없이 매출 1억을 꿈꾸는 거는 헛된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건데 내가 거기 가기까지가 어렵고 내가 잘 모른다. 어떻게 하면 집중적으로 하면 1억이 되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잘 묶고 세워가지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 창업센터에 나오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줘봤더니 지금까지 한 7분 정도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7분 정도가 완전히 성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사람 써서 일을 하죠. 젊은 사람은 30대 중반이고요. 중반이고 지금 그분이 50대 후반인가 60대 된 분이 있고요. 그분은 아예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성격적으로나 이렇게 봐서 또 나이도 많고 말귀를 잘 못 따라듣는 것 같아가지고 안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한 3명 정도 직원을 가지고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영준 부장이 길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찾아와가지고 뭐 술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터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컨트롤을 받으니까 그거야말로 1대1 전문 강의를 받는 거죠. 뭐 하루도 안 빠져봐요. 지금도 김수영 사장도 지금 직원을 보내지만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은 반드시 자기가 옵니다. 이거 뭐 감각적인 것도 있고 물건 돌아가는 것도 보고 하려고 꼭 옵니다. 그래서 한 7명 정도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프로그램 자체가 없을 때 와서 물건을 팔겠다고 해서 어떻게 파냐고 물어보면서 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평균 매출이 월 매출이 한 4천 정도 될 거예요. 평균 매출 월 4천. 김수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커버려가지고 매출이 막 매덕돼 버리는 사람이니까 그게 좀 그거를 핑계에 넣으면 안 되고 보통 보면 3, 4천씩 내요. 3, 4천씩 내고 직원 월급 주고 하고도 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 매출 1억은 별로 어려운 꿈은 아니다. 그 사람들은 B2C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B2B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B2C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1억이라는 거는 우리가 날론 분명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사람들은 야 매출 1억이 되면은 2천만 원 벌겠구나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매출 1억이 되기까지는 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 들여가지고 1억 올리는 거는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 돈을 들여서 1억 올린다 그러면 전부 다 돈으로 발라야 되고요. 그건 아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육체 노동입니다. 내가 정말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매출 1억을 올렸을 때 가장 현실적입니다. 사실적이고 직접적이면서 어디 도망가지도 않는 노하우로 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요 B2B나 B2C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물을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상품을 가지고 막 여러 회사하고 여러 상품하고 하면은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런 사람 치고 여기저기 막 가고 막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이것도 해봤다 좀 잘 안 됩니다. 그럼 여러 우물을 파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도매토피한 우물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한테 물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도매토피야, 너희들은 뭐냐? 너희 전공이 뭐냐 도대체? 전문이 뭐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딱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절대 안 합니다. 중국에 있는 생활용품을 가져와서 공급한다. 요겁니다. 어떤 생활용품? 생활용품 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경쟁력 있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경쟁력이 있을 만한 상품이라면 그런 거를 우리는 오퍼하거나 유통하는 일을 전문으로 한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초점입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쨌든 뭔가에 하나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 되게 애매할 거예요. 항상 애매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생각하려고 하셔야 돼요. 뭔가 하나를 해야 되겠다. 뭔가 하나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가장 쉬운 예가 이 컷만 팔아야 돼요. 이 컷만. 이 컷만 팔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딱 이 컷만 사서 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은 넓어지는 겁니다. 어디? 중국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남미도 가고 북미도 가고 유럽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딱 요 컷 하나만 가지고 그럼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니까 80억 중에서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이 한 10억 된다고 치자고요. 10억 명 앞에서 요것만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이 굉장한 전문이죠.
근데 내가 세계로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국내에서만 팔린다. 야 그럼 컵이라도 많이 하자. 컵. 어떤 컵? 머그컵만. 머그컵만 아까 50종 얘기했는데 50종 가진 데도 없지만 100종에 100종. 우리나라에서만. 100종의 머그컵을 사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종 선물용품으로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기존에 거래처를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옥션에서 팔려고 해도 기존에 많이 파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내 시장이 좀 조금 작은 것 같다. 내가 시장 개척을 잘 못한다. 그래서 좀 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그럼 커피잔 추가. 커피잔이 추가되면 커피잔? 요새 커피잔을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선물용이나 이런 용으로 해서 한 20종. 머그컵 50종이 현실적으로 머그컵 50종에 커피잔 50종. 20종. 좀 있으니까 물컵. 하다 보니까 나는 컵이 돼가네. 컵. 한 오물만 파자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이 컵만 할까? 시장과 타당성을 봐서 요건 좀 군을 넓혀야 되겠다. 품종을 넓혀야 되겠다. 그러나 어쩌고로요? 하나의 테두리, 컵이라는 테두리로 하는 거죠. 나중에 가면은요 장사가 이제 몇 가지 컵 종류를 해가지고 총 했더니 내가 100여 종의 컵을 가지고 있어요. 장사가 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컵만 계속 팔아도 되지만 보통 찻잔, 받침 그리고 컵을 대주는 잔, 쟁반 이것까지 하면 됩니다. 왜? 나는 판매 루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첨가만 시키는 겁니다. 신상품으로. 갑자기 변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컵과 관련된 것만 첨가시키게 되는 거죠. 내 뼈대는 어디 있다? 컵에 있다. 그러면서 매출은 쭉쭉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첨가시킬수록. 그래서 저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말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것저것 여러 번 팔아가지고 될 일이 뭐가 있어야 안 되죠. 옛날 어르신들 말이 100번 맞는 거잖아요. 한 놈만 열심히 팔아요. 그죠? 근데 컵 팔아서 또 돈 되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 됩니다. 컵만 팔아서도 얼마든지 가업으로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컵 하나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 제조 기반이 없으니까 중국에서 잘 만들어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어디로 있습니까 이게? 내가 만든 건데요. 컵 독특하게 디자인 바꿔가지고 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브랜드고. 중국에서 만들면은 일본으로 수출 못하고 미국으로 수출 못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야 일본으로 수출하고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전혀 그러진 않고요. 나만 가지고 있는 컵이니까 세계 어디로든 자부심 갖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이 컵 하나만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제조, 투명도 다 신경 쓰겠죠. 하다못해 금형까지 신경 쓰겠죠. 여기 보면 거칠거칠한 게 있는데 이 거칠의 강도가 신경 쓰겠죠. 첫 번째 재료죠. 이거 투명도. 컵은 투명도입니다. 티. 하나 티 하나도 나면 A급으로 떨어집니다. 특급은 티 하나도 없는데 보통 2만 개를 찍어내거든요. 컵은요. 2만 개를 한 디자인을 찍어내면 그거를 D, C, B, A 특급 이렇게 5단계 적으면 4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이런 머그컵이요. 특급이 보통 4원 50전 정도 하고요. 4원 50전 정도 하고 A급이 4원 50전 정도 하고 B급이 2원 80전대 B급 10급 정도가 2원 한 2, 30전대 그거는요 약간 찌그러지거나 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내부에 보여요. 검정게 이게 가마에 들어가서 익어서 나오는 과정이 생기는 반드시 변형이 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T급부터 A급부터 D급까지 기준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한 음만 파는데 내가 가업으로 만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물을 파는 것보다 사전 조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나는 이 상품을 잡아야 된다. 이 분야 한 상품 잡으면 절대 안 된다. 한 예고요.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해야 된다. 진짜 많이 나는 그냥 연기하는 사람